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남성 건강에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자위행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오해인지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20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은채 의사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그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위행위가 과연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버드 의대 연구가 밝힌 적정 사정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 10가지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예방을 위한 실천 가이드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적나라한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자위하는 남성의 전립선에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자위는 나쁜 거다, 전립선에 안 좋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사실 적당한 자위행위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듯이 자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이 47회, 사정한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20%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내부에 쌓인 오래된 분비물과 잠재적인 발암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에 세균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마치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이 노폐물을 배출하듯이 전립선도 주기적인 사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자위를 피하기보다는 적절한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다고 해서 과도한 자위행위가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 번 너무 과도하게 자위하면 전립선에 불필요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골반 근육에도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과도한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적정 빈도라는 건 뭘까요? 이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권장되는 적정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운동도 꾸준히 적당히 해야 효과가 좋은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자, 그럼 이제 자위행위 외에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습관 10가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까요? 이 습관들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바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세요. 하루에 1.5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면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깨끗한 물은 전립선을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안을 청소할 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노폐물을 씻어내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희석되어 전립선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 마시는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눌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립선 염증이나 비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에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쿼트나 걷기 운동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움직임은 곧 건강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으면 몸이 굳는 것처럼 전립선도 계속 눌려 있으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시죠? 적당한 카페인은 활력을 주지만 너무 많은 카페인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과민하게 만들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물이나 허브차 같은 음료로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없이도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맵고 짠 음식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 매운 성분은 전립선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같이 맵고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건강한 전립선의 시작입니다. 맵지 않은 건강한 한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너무 바쁘거나 귀찮아서 소변을 자주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전립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전립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은 전립선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담배의 유해 물질은 전립선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회식과 모임이 잦은 한국 사회에서 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전립선에 염증을 유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전립선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과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술자리가 잦다면 술 대신 물이나 탄산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당신의 절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전립선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스트레스는 전립선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복식호흡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거예요. 당신의 전립선도 편안해야 행복하답니다. 아홉 번째, 붉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붉은 고기는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닭고기, 콩류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몸과 전립선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저녁은 생선 요리를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열 번째,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전립선 건강을 포함한 전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나 조깅, 그리고 골반 근육 운동인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30분,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년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위 시에도 젊었을 때처럼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자위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첫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압박이나 강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본인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무시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등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으니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을 키우면 안 됩니다. 초기 대응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위행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전립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은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서 병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전립선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